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작년 하락세를 이어오던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7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특히 특례 보증자리론 영향을 많이 받는 노원, 도봉, 강북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지난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전월 대비 0.81% 상승했고 실거래가 지수가 오른 건 작년 6월 이후 7개월 만입니다. 특히 작년 서울에서 노도강이 포함된 동부권이 올해 1월 1.69% 상승하며 5개 권역 중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시는 지하도 상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등 서울시 소유 상가를 임차한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최대 40% 감면한다고 지난 16일 밝혔습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으며 경비, 청소원 인건비 등 공용관리비는 6개월 한시 감면하고 임대료 납부 기한은 사용 대부 기간 내 6월까지 연장합니다. 지원 대상은 4,200여 개 점포, 총 지원 금액은 약 208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 및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 규정이 폐지됐으며 개정된 규정은 오는 20일부터 적용됩니다. 당초 분양가 9억 원 이하만 중도금 대출이 가능했는데 작년 11월 말 12억 원 이하로 완화됐고 이번에 이를 아예 없앴으며 현재 5억 원인 인당 중도금 대출 한도도 폐지됩니다. 이에 5억 원 넘게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어 중도금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문다연입니다. 동부권의 노도강은 20, 30대가 몰린 소위 영끌족들의 지역이었는데요. 작년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여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더 하락폭이 컸던 지역들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1월 9억 원 이하 저가 아파트에 대한 최대 5억 원까지 저리 대출을 해주는 특례 보금자리로 내놓으면서 이들 지역 아파트 매수세 회복에 조금씩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 있으시다면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생방송은 서울경제TV 유튜브 검색 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투자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 이 부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올인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첫 번째 순서는 부동산계 핸섬 가이 전영준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투자 연구소의 전영준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사님, 오늘은 어떤 두 지역 한번 알아볼지 간략하게 먼저 소개 들어볼까요? 네, 오늘 만나보실 지역은 두 곳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용산구 원으로 4가 만나보실 텐데요. 용산구는 이제 전체가 개발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 바로 용산구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 만나보실 지역은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하고 있는 이제 지역을 만나보실 텐데요. 마포구 합정동 하면 이제 새로운 신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는 젊은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마포구 합정동은 이제 한강을 길게 끼고 있는 지역 특성상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도 이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마포구 합정도 하면 바로 한강변 개발로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주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 두 곳을 만나보실 텐데요. 이 두 곳은 개발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포구 합정동과 용산구 한번 차례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정보 체크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영준 이사님께 소개해 주실 지역은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입니다. 2호선과 6호선 이용할 수 있는 합정역 역세권에 위치했고요. 투룸구조 다세대 주택인데요. 시세는 5억 8천만 원에서 5억 9,900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합정동 2호선과 6호선 이용할 수 있는 곳이죠. 자세한 입지부터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네, 첫 번째 만나보실 지역은 이제 마포구 합정동으로 가보실 텐데요. 이제 합정동 하면 이제 젊은 직장인들이 계속해서 유입되면서 새로운 신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합정동은 바로 이제 2호선과 6호선을 지나가는 아주 합정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탁월한 역세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합정동은 이제 이런 지하철뿐만 아니라 바로 인근에 이제 뭐 간선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외곽 지역까지도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교통의 요충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런 지하철 2호선, 6호선뿐만 아니라 바로 인근에 뭐 강변북로나 외곽 내부도로나 간선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이제 김포공항, 인천공항까지도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이 이제 합정동이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들이 유입되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합정동 하면 이런 상업 지역도 아주 활발하게 개발이 되기 때문에 많은 젊은 직장인이 유입되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인근에 이제 뭐 망원동, 망리단길이나 이제 홍대 뭐 젊은 직장인들이 유입되면서 많은 문화시설이 개발되면서 젊은 직장인이 유입되는 지역이 또 합정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런 많은 이제 뭐 왕리단길이나 뭐 디자인길이나 젊음의 거리, 뭐 출판거리 이런 문화의 거리가 생기면서 젊은 직장인들이 꾸준히 유입되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합정동 하면 바로 이제 많은 대학가로 인하여 임대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인근에 이제 홍익대학교나 뭐 서강대학교, 연세대학 이런 명문 대학가 바로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대학가로 인하여 임대 수요도 꾸준히 상승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합정동은 이런 대학가뿐만 아니라 바로 업무타운 밀집 지역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인근에 이제 상암동 미디어 타운이나 뭐 합정동 공덕 오피스타운을 이어지면서 이런 업무타운이 꾸준히 유입되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바로 인근에 뭐 여의도 국제금융타운이나 바로 마곡 첨단 산업단지가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들이 꾸준히 유입되는 지역이 또 합정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젊은 직장인들이 계속해서 유입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최고의 이제 강자로 떠오르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제 이런 20, 30대는 물론이고 30, 40대까지 유입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최고로 강자로 떠오르는 지역이 바로 마포구 중에서도 바로 합정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합정동은 이제 이런 뭐 직장이나 뭐 대학가뿐만 아니라 바로 인근에 이제 공원이 바로 인근대에 있기 때문에 쾌적한 주거 환경을 자랑하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인근에 뭐 경기 숲길공원이나 뭐 당일리 발전소 공원화 개발로 인하여 많은 이제 가까이 공원이 있고 또한 바로 인근에 월덕공원이나 뭐 이제 뭐 이런 노을공원 이런 공원이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아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자랑하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이제 쾌적한 주거 환경 또 바로 인근에 이제 한강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젊은 직장인들이 유입되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마포구 중에는 뭐 이런 이제 뭐 여러 가지 개발권이 많이 있는데 또한 이제 뭐 젊은 직장인과 이제 업무타운 개발로 인하여 꾸준한 집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도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바로 역세권과 한강변을 끼어 있기 때문에 최고의 입지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런 2호선과 6호선이 바로 인접해 있으면 또한 한강변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또 합정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지리적 특성상 때문에 꾸준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또 합정동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한강을 길게 끼고 있는 지리적인 특성상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지리적인 입지가 최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도 뭐 합정동 주민이긴 합니다만은 그만큼 20, 30대들의 수요가 정말 많이 늘고 있고 또 경의선 숲길 같은 그런 산책로도 많기 때문에 20, 30대뿐만 아니라 40, 50대 그 이상까지 또 주민들의 어떤 연령층이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합정동의 개발 호재는 어떤 게 있을지가 궁금한데 하나씩 한번 자세히 짚어볼까요?
네, 합정동 하면 이제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지역이 또 합정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합정동은 바로 인근에 이제 합정 전략 정비 주기 개발권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 또한 한강변 개발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또 합정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합정동은 이제 바로 상권과 업무타운 이제 팽창으로 인하여 많은 젊은 직장인들이 유입되면서 꾸준한 집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인근에 이제 상암도 업무타운 개발로 이어지면서 망원, 합정, 공덕까지 이제 업무타운이 팽창되고 확장되면서 많은 젊은 직장인들이 유입되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여의도 국제 업무지구가 이제 계속해서 개발되는 추세인데요. 이제 새로운 국제 금융 타운이 들어서면서 바로 이제 인근에 있는 합정동이 꾸준한 집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한강변 개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서울시에서 이제 한강변 개발을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또한 본격적으로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지구가 바로 합정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합정동은 이제 한강을 길게 끼고 있는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 또한 한강변 주변에 이제 청수 제한을 폐지한 이제 청수를 50층까지 질 수 있는 용적률 상향을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개발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합정동 하면 서울의 마지막 남은 한강변 개발로 인하여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지도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합정동은 앞으로 한강변 개발로 인하여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지도 이쪽 합정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최근에 이제 합정동은 신속 통합 개발이 아주 발빠르게 개발이 움직이고 있는 지도 합정동 한강변 주변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모아주택 개발이다, 가로주택 개발이다 계속해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도 이 지역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앞으로 합정동은 이제 미래 가치가 높고 아주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합정동은 이제 바로 2호선과 6호선 지하철 역세권이면서 또한 한강을 바로 끼고 있는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앞으로 많은 개발이 유입되고, 또한 많은 건설회사에서 계속해서 이슈를 만들고 있는 지역이 합정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런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이제 지역 중에서 한강을 길게 끼고 있고, 또한 지하철 역세권에 가까운 지역이 잘 없는데요. 합정동 이런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앞으로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이 합정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합정동은 또 한강변 개발로 인하여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이제 합정동은 아주 새로운 이제 용적률로 인하여 50층 이상 개발되면 아주 한강 조망권으로 인하여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강변이 개발되면 가장 좀 더 각광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만큼 또 인구 유입이 더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개발 호재로서 더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추가적인 개발 호재가 있는지도 궁금한데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합정동 하면 이제 아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합정적 이제 전략 정비 지구 개발로 인하여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이 합정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합정역 주변으로 인하여 전략 정비 개발로 인하여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고, 또한 이제 이런 상업지구나 주거상 복합으로 개발을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이 또 합정역 주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합정역 주변은 이제 상업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주 개발을 계속해서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상업 지구이기 때문에 아주 초고층으로 이제 개발 예정이기 때문에 주거와 오피스와 이런 업무타운이 바로 같이 개발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젊은 직장인들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또 합정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합정동은 지하철 바로 역세권이기 때문에 이제 한강변 개발로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서울시에서 한강변 개발을 아주 빠르게 개발 진행을 시키고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한강변 신속 통합 개발로 인하여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합정동은 바로 한강변을 길게 끼고 있기 때문에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앞으로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역도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합정동은 최근에 이제 신속 통합 개발이다, 이제 모아주택 개발, 가로주택 개발이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개발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미 뭐 2호선과 6호선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한강변이 개발된다면 좀 더 큰 호재로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투룸입니다. 아파트 지금 현재 시세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을까요? 네, 이제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하고 있는 넓은 투룸 매매가 분석해 보겠는데요. 이제 총 매매가는 5억 9천만 원에서 5억 9천 9백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세 시 약 한 이제 뭐 3억 8천만 원에서 4억 2천만 원 정도 예상해 보시면 바로 실투자금 1억 7천 9백만 원에서 약 2억으로 이제 한강변 개발로 인하여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역, 바로 한강변의 투룸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한 월세로 전환 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20만 원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세 시 약 120만 원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대출을 이용하시면 실투자금 바로 3억 2천만 원 정도로 매월 월세 120만 원 정도 받아보면서 또한 이제 개발로 인하여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역 합정동에 위치하고 있는 넓은 투룸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매매와 전세, 월세, 또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에 맞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어떤 전략들, 어떤 포인트를 갖고 합정동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네, 합정동 하면 이제 바로 이제 역세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2호선과 6호선, 2호선과 6호선이 바로 인근의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초역세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합정동은 바로 업무타운 주변 중심에 위치하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이 유입되면서 많은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최고로 이제 강자로 떠오르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라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인근의 뭐 여의도 국제금융타운이나 바로 공덕 오피스타운, 바로 마곡 최첨단 산업단지나 또한 상암동의 미디어타운이 바로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들이 유입돼서 부동산 시장의 최고의 강자로 떠오르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강변 개발로 인하여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한강 르네상스 개발도 또 이슈가 되고 있고 또한 한강변의 신속 통합 개발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합정동은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50층 정도로 개발될 예정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투자 포인트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포구 합정동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전영준 이사님의 두 번째 정보 체크도 만나볼게요. 이사님께서 소개해주실 지역은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4가입니다. 6호선과 경의중앙선 이용할 수 있는 효창공원 앞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구조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6억 9천만 원에서 7억 2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마용성 중에서 이번엔 용산구로 가볼게요. 원효로 4가인데요. 자세한 입지부터 한번 알려주실까요? 네, 이번에 만나볼 지역은 이제 용산구 원효로 4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용산구 하면 이제 전체가 이제 개발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도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원효로 4가는 바로 용산역 지하철 에서 도보 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초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이제 용산은 바로 이제 지하철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용산역 있고 바로 인근에 뭐 이제 6호선 효창역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용산은 이제 지하철뿐만 아니라 이제 서울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용산구는 서울 전체 지역을 다 20분대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바로 서울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또 용산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용산구는 서울뿐만 아니라 바로 용산역으로 가면 바로 도보 5분 거리가 용선역이기 때문에 이제 서울 시내는 물론이고 이제 KTX 타면 이제 부산도 1일권으로 이제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또 용산구이기 때문에 많은 젊은 직장인들이 유입되면서 새로운 신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용산구 하면 이제 생활에 이제 상업적인 인프라도 잘 갖춰진 지역이 바로 용산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제 뭐 이런 녹사평이나 이태원, 한강으로 가는 이런 상업 업무 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도 이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용산은 이태원
뿐만 아니라 바로 신용산역 쪽에 상업 업무타운이 잘 발달되기 때문에 이런 상업적 인프라가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 또 용산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용산구 하면 바로 이런 상업적 인프라 또 잘 발달되어 있지만 또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자랑하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쾌적한 주거 환경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용산구는 바로 인근에 이제 한강공원이 바로 인근에 있으면서 또한 한강공원을 시작으로 해서 바로 인근에 용산가족공원이 바로 인근에 있으면서 또한 바로 인근에 남산타운으로 이어지는 바로 용산가족공원, 남산공원으로 이어지는 아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자랑하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이제 공원으로 인하여 아주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또 용산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용산구 하면 이제 최근에 대기업 본사들이 쏙쏙 용산구로 입주하고 있는 지역이 또 용산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뭐 LG U+나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빅히터 이런 대기업 본사가 용산구로 이어지면서 젊은 직장인들이 용산구로 유입되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이런 대기업 본사나 중소기업 협력업체들이 용산구로 다 입주하면서 젊은 직장인들이 유입되면서 새로운 신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용산구 하면 이제 서울의 중심에 위치하기 때문에 용산구는 이제 강남으로 접근성이 아주 뿐만 아니라 바로 이제 시청이나 강화문으로도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들이 아주 많은 유입이 되면서 새로운 신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용산구는 서울의 중심이죠. 그리고 또 주변에 남산공원이라든지 한강공원까지 여러 가지 공원들이 있기 때문에 입지적인 측면 강점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대기업들이 이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또 추가적인 개발 호재가 있을지 한번 이사님께 여쭤볼게요. 용산구 원효로 4가 추가적인 개발 호재가 있을까요? 네, 이제 용산구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가 이제 개발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 국제 업무타운 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용산구 하면 이제 이런 용산 정비창 개발로 인하여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도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런 국제 업무타운 개발이 용산역에서부터 원효로 사가까지 이렇게 연계해서 개발이 시작되는데요. 이런 국제 업무타운이 개발되면 서울의 이제 초고층 타운 랜드마크로 들어설 지역도 국제 업무타운 지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국제 업무타운 개발이 시작되면 바로 주거와 업무타운이나 이제 상업지구나 같이 주상복합으로 인해서 이제 서울의 랜드마크로 들어설 지역이 또 이 국제 업무타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국제 업무타운은 111층으로 이제 개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서울의 초고층 랜드마크로 이제 들어설 지구가 용산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용산구 하면 이제 최근에 용산구 전체가 이제 개발이 시작됐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기면서 발빠르게 개발이 시작되는 지역이 또 용산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 개발이 시작되는 이제 용산 공원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이런 용산구에 이제 이런 공원이 개발되면 이제 이런 센트럴파크 보건가는 용산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용산구 하면 또 이제 바로 인근에 이제 지하철 개발로 인하여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도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신분당선 지하철 개발과 여러 가지 이제 용산구로 지나가는 역세권 개발일로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도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용산역에서 서울역까지 경부선 지하 개발로 인하여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도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부선 때문에 용산구가 동서남북으로 이제 갈라져 있는 상태인데요. 앞으로는 이제 용산역에서 서울역까지 경부선이 지하로 들어가면 이런 용산구가 새로운 주거 환경으로 개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용산구는 동서로 이제 갈라져 있는 지역을 이제 통합적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신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도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앞으로 이런 많은 개발로 인하여 강남 부검가는 용산구로 거듭날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용산구 하면 이런
국제 업무타운이나 뭐 지하철 개발뿐만 아니라 이제 뉴타운이나 뭐 재건축 개발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도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개발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효창동이나 뭐 이제 뭐 이태원이나 한남동으로 이어지는 뉴타운 개발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도 이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최근에 이제 원으로 사가의 이제 신속 통합 개발이나 모아주택 개발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도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원으로 사가는 바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또한 이런 신속 통합 개발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도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용산구는 앞으로 이런 개발권으로 인하여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 업무지구들이 들어오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한강변 개발 시에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추가로 이제 시세를 한번 알아봐야 될 텐데요. 용산구 원효로 4가 시세 지금 어느 정도로 형성되어 있을까요? 네, 용산구 원효로 4가에 위치하고 있는 넓은 투룸 시세 분석해 보겠는데요. 총 이제 분양가는 6억 9천에서 7억 2천만 원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세 시 약 한 뭐 이제 2억 4천에서 한 2억 5천 6백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전세를 이용하시면 바로 4억 5천만 원에서 4억 6천 정도로 이제 원효로 4가 이제 개발이 시작되는 원효로 4가의 넓은 투룸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한 월세로 전환 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50만 원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은행 대출 약 한 3억 6천만 원 정도 활용하신다면 약 3억 정도로 매월 150만 원씩 월세 받으면서 또한 용산구 개발로 인하여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역 바로 원효로 4가의 넓은 투룸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용산구 원효로 4가 시세까지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 전략,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야 될지 한번 짧게 여쭤볼게요. 용산구 하면 이제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개발 포인트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제 원효로 4가는 바로 이제 모아주택 개발로 인하여 계속해서 개발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원효로 4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원효로 4가는 바로 국제 업무타운 지구 개발로 연계돼서 개발되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이 바로 원효로 4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용산구는 서울역에서 용산역까지 지하 개발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신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 또 용산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강남 부근가는 새로운 신주거지로 개발될 예정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높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용산구 원효로 4가 투자 포인트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해 주신 전영준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전영준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2월 2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연 3.5%인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동결이 숨고르기일 뿐 완전한 금리 인상 사이클 종결이 아니라는 게 이창용 한은총재의 설명입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지난 1월 기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82%로 전달 대비 0.47%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2월 전국의 주택사업 경기 전망지수는 67.6으로 전월 대비 11.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등 연착륙 대책에 따른 시장 활성화 및 주택 건설 사업 불안정성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 문자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빠르고 정확한 정보가 필수일 텐데요.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의 킹스맨 김대진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김대진 이사님께서 2023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강의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자, 이번 주도 역시나 2023년도 3월 달 이슈에 대한 두 번째 2주차에 대한 이슈들 또 굵직한 내용들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번 한 주 굉장히 또 어려운 한 주가 되었던 부분이기도 해요. 상당히 또 공포감으로 물들었었던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 과거 이 리먼 사태가 다시 불거져 오는 게 아닌가라고 할 정도 수준으로 미국의 SVB 은행부터 해서 스위스 은행 이런 은행권들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정부 정책들이 뒷받침하게 되면서 과거의 리먼 사태 같은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에도 또는 금리에 대한 영향에도 그리고 주식시장에도 상당히 좋은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주 2주차에는 상당히 또 의미 있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는 서울 아파트 거래량뿐만 아니라 다세대, 단독, 토지 이런 거래량들이 과거에 우리 2022년도 연말보다 계속해서 지속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고요. 데이터에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자, 2월 달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가 17개월 만에 최다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집계한 그런 13일 기준으로 했을 때 1,982건, 전월에 2월 달, 1월 달 이런 내용들이 1,421건이었는데 2월 달에는 1,982건으로 상당히 많은 증가폭을 나타내고 있다. 이 얘기는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에 상당히 좋은 얘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온기가 불어넣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1년도 10월 거래 건수를 넘어설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 올해 지금 현재 3월 달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이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나오게 된 계기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1.3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일단 서울에 그리고 대출 지역적으로 규제 완화가 상당히 크게 대폭으로 나타났었던 부분들이 가장 큰 영향이 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강남 그리고 서초,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의 거의 모든 지역을 규제 해제한 영향이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은 그래도 과거에 우리가 한 월 평균 6,000건에서 한 7,000건 정도 가량의 거래량이 나타났었는데 아직은 그의 한 3분의 1, 이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또 시기상조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저는 결론적으로 보자면 바닥권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부동산 시장에도 어느 정도의 바닥권 확인이 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다라는 얘기들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실거래가 옆에 등기부등본상에 과거에는 없었던
그 실거래가 옆에 등기 여부 요것도 표기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급등 장세가 나타났었을 때 사실 이 거래를 해놓고 실거래 뭐 취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시장의 가격대들이 좀 왜곡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는 그런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허위 거래로 집값 띄우기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고 또 그리고 뭐 등기 신청 여부 표기 방안을 지금 현재 검토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대법원 등기 정보 시스템을 매칭을 위한 기술적 검토 또한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 내용들 정책들은 도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은 현재 검토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바뀔 수 있다는 내용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 아파트 가격, 정말 이 가격대들이 많이 조정된 곳들 많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분양가들은 지금 상승할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시 아파트 분양가 상승이 지금 현재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2022년도에 이어서 지금 계속해서 2023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원자재 값이라든지 또 기타 임금, 그리고 토지 가격대들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분양가 상승은 계속해서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금리 상승까지 더해지고 원자재 값 상승까지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영향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내용들. 그래서 1년 만에 과거에 2021년도보다 2022년도 1년 만에 거의 10% 이상 그리고 20% 이상 상승한 것도 있을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 원인들이 지금 현재 계속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이 하락으로 지금 내려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분양가 상승 부분들은 계속해서 진행 중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상암동에 대한 얘기인데요. 마포에 굉장히 또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포가 굉장히 크게 변할 예정을 앞두고 있다는 얘기죠. 특히나 이 관광 이런 소로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서울 25개구 중에서도 단연 으뜸으로 다시 우뚝 서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세계 최대 대관람차가 이제 상암동 하늘공원 위에 조성이 될 것이고요. 2025년도에 착공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 거, 약 180m 높이 정도로 고리 형태로 해서 이렇게 가장 또 높은 그리고 또 가장 큰 원형의 세계 1위를 전 세계적으로 제 첫 번째로 시도하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그런 관광 명소로서 상암동이 또 다시 우뚝 설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주변의 상권 활성화라든지 또는 부동산 시세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높아지기 때문에 상암동, 특히나 이 마포의 이런 대한민국, 특히나 서울 안에서도 대표적인 관광 명소가 탄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포도 마찬가지지만 그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의 또 가장 또 강한 호재가 아닐까 싶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 전해드렸는데요. 가장 큰 임팩트 있는 부분들은 바로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분양가 상승률이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들 들려드리는 것이 가장 큰 임팩트 있는 이슈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암동의 서울 링도 짚어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건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이라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부동산 정보 체크도 만나보겠습니다. 김대진 이사님께서 소개해 주실 첫 번째 정보 체크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문배동인데요. 1호선 남영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구조 오피스텔이고요. 시세는 5억 2,500만 원에서 5억 3,500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 용산구 문배동 자세한 입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산 모르시는 분 없죠, 그죠? 네, 서울 25개구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강남구 이외에 가장 많은 개발이 지금 몰려 있는 곳이기도 하죠. 어찌 보면은 굵직굵직한 그런 개발적인 사업들은 다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일자리에 대한 확충 소식이 당연히 있을 거고요. 거기에 따른 교통의 호재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용산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장점과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주변에 붙어올 수 있는 일자리와 교통의 혁명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용산의 미래 가치를 상당히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호재들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뭐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뭐 사실 이런 많은 얘기들보다도 이런 내용들 자체가 용산의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강권에 두고 있는 지역이면서 강남과 여의도권역을 아우를 수가 있는 10분대에서 20분대로 충분히 도달하기 가능한 그런 지역이고요. 물론 위쪽 라인의 종로 광화문대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제가 문배동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용산 안쪽에 있는 개발들, 뭐 재건축부터 해서 국제업무단지 라인들 그리고 교통에 대한 그런 소식들 다 갖추고 있고 가장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용산 민족공원의 센트럴파크 조성하는 부분들 알고 계실 거죠? 이 용산 민족공원 주변으로 해서 다양한 개발들이 많다는 것도 또한 많이 아실 겁니다. 과거 우리가 5, 6년 전부터 계속해서 용산을 주목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수많은 개발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나열을 했었습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각설하고 자, 문배동이 제가 왜 추천드리냐면은 기본적으로 교통 라인들도 좋지만 가장 저평가. 네, 이죠. 지금 뭐 다른 라인들 보시면 거의 6억대 후반에서 7억대 나오는 거는 뭐 다들 아실 거고요. 하지만 문배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 5억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 4년 정도 가격으로 충분히 매수 타이밍을 가져갈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은 뭐 사실 개발 호재나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뭐 5분 내, 10분 내 하기엔 사실 너무나도 많은 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다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국제업무도시 만들어지는 건 아실 거고요. 청사진 또한 나와 있죠. 한강변 라인들에 이렇게 초대형 국제업무 라인들이 완성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국내 기업뿐만이 아니라 해외 기업까지도 유치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다라는 거. 그만큼 또 그 위쪽 라인들에도 시너지 효과가 같이 난다는 겁니다. 서울 역세권 개발 또한 마찬가지로 마이스 산업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의 이런 다양한 업무 단지들이 생겨날 수가 있는데 그에 걸맞춰서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교통에 대한 호재까지도 나오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지상부에 있었던 부분들 지하로 내리는 거 다 아실 거고요. 그리고 지하 부분에 있었던 내용들 거기다가 플러스 5개 노선 이상이 추가적으로 확충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만큼 지역적 가치가 올라가는 호재가 더 있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뭐 신안산선, 신분당선 뭐 이런 것들 또한 마찬가지로 용산으로 하나둘씩 몰려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완성되는 단계에 있어서만큼은 서울의 25개구 중에서 어느 지역들보다도 상당히 높은 상승률이 나타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금액이 얼만데라고 할 수 있죠.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억대 초반 중반이에요. 5억 2,500대에서 5억 3,500. 서울의 이렇게 용산구의 그 수많은 개발 그리고 역세권 5분 거리 안에 위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5억대 초중반으로 가져갈 수 있는 곳은 저는 없다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자, 전세 안 넣고 투자하신다면 1억대 중반으로 그리고 월세에 투자하신다면 1억대 중반으로 가능하신데 월세 상승률은 앞으로 계속 높아질 수가 있겠고 제가 오피스텔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사무실 겸으로 쓸 수도 있고 주거용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용산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용산은 중요한 것은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에 따른 사무실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무엇보다 용산은 지금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금액에 잡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렇게 용산구 문배동, 특히 오피스텔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들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도 만나보겠습니다. 이사님께서 소개해 주실 두 번째 지역은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입니다. 3호선과 6호선 불광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구조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4억 원에서 4억 1천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은평구 녹번동입니다. 자, 이 지역은 이제 재개발에 대한 도시정비 사업들이 워낙에 많이 일어날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은 지금 시대예요. 특히나 이 오세훈 서울시장 분께서 이제 서울시를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는 상당히 많은 도시정비 사업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 모아타운이든 신석통합이든 역세권 시프트든 그 많은 개발을 일단 우리가 눈으로 보시기 전에 될 수 있는 지역들을 이렇게 TV 시청으로나마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기에 첫 번째는 제가 가장 또 어찌 보면 1억 원대 수준의 금액으로 투자할 수가 있는 서울의 마지막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기본적으로 은평구 녹번동 같은 경우에는 은평구청 주변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근에 2-1구역과 2-2구역들이 지금 현재 역세권 시프트로 조성이 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뭐 한 군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개발행위 제한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단계이다. 자, 재개발에 대한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또 그리고 추진위원회뿐만 아니라 조합 설립 단계까지 가면 갈수록 점점 그 피가 높아지는 것 또한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행위 제한이 들어가기 이전 또는 직전 단계에 우리가 선 잡을 수 있다고 한다면 가장 큰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추천드리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은평구라고 하는 곳은 상암동도 가깝지만 종로 광화문 라인들도 가깝고요. 그리고 내부순환로 라인들을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서울 전역을 돌아다니기도 상당히 그런 좋은 그런 도로망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포 또한 가깝기도 하고요. 제가 녹번동 라인에서도 이렇게 불광역과 역촌역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은 앞으로 지금 현재 2-2구역과 2-3구역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재개발 가능성이 높아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성 자체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사업 추진 경과가 지금 현재 2022년도 5월에 작년이죠. 5월에 녹번동 2개 지역에 신축 개발행위 제한이 현재 지금 묶여 있고요. 뭐 앞으로 중요 사업 일정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뭐 물론 서치만 해보셔도 다 나옵니다. 네, 앞으로 뭐 한 달에서 2달 내지 또는 4, 5월 중 또는 많도 길어봐야 한 7월에서 한 9월 중에는 심의위원회 심의가 이제 의결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구역 지정 같은 경우에는 예상하건대 9월에서 올해 연말 정도에는 이제 구역 지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 지역들에 대한 미래 가치라고 보자면 지금 현재로는 중심부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강남 3구 있죠. 그 라인들의 한 1시간 정도 이상이 걸리는 그런 시간대를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GTX 자체가 이제 연신내역과 뭐 이렇게 불광역이 상당히 가깝죠. 그래서 연신내역의 정차 그리고 완성이 된다면 강남권도 20분대로 충분히 도달이 가능한 그런 광역 노선 같은 경우에도 특히나 A 노선이 가장 빠르죠. 이 광역 노선이 연신내역에 정차할 수가 있다. 그래서 교통 또한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구성을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1억 원대 금액을 가지고 투자하시기에는 이렇게 개발행위 제한이 이렇게 정말 얼마 남지 않거나 또는 직전에 이제 개발행위 제한이 걸렸거나 이런 지역들이 상당히 오랜 시간 기다리지 않고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자, 그래서 금액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투룸이고요. 4억 원대에서 4억 1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세 임대 금액 같은 경우에는 2억대 중반, 실투자 금액은 한 1억 5천 정도에서 그 아래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도 대략 뭐 대출이 가능하시다면 비슷한 금액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높은 수준의 월세를 받을 수가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월세 접근성 같은 경우에 좀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은평구 녹번동 시세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어떤 점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 지역의 재개발, 특히나 이제 도시정비 사업에 대한 투자를 감행하신다라고 보신다면은 이런 지역에는 어떠한 사업이 들어가는지를 충분히 아셔야 됩니다. 어떠한 사업지마다, 그러니까 사업이 진행되는 그 종마다 권리 산정 기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 권리 산정 기준일에 따라서 내가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느냐,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따져보시고 접근하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은평구 녹번동의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김대진 이사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세미나도 소개해드릴게요. 1, 2역으로 잡아야 할 재개발 예상 지역을 주제로 또 무료 상담과 세미나 진행해 주시는데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 해주신 김대진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김대진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투자 의견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또 네이버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다면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